자,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문자열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의의 목차로서는 문자열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이썬 언어에서 문자열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자열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실제 파이썬 언어를 문자열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일에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 문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문자들을 파일에서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서 관리하는 건지,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 크게 이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걸로 구성된 문자들의 모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자들의 모임.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아스키 코드 또는 우리 한글 각 코드들 있잖아요. 그죠? 그 코드들이 결국 문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그 문자들의 모임, 실제 문자들의 모임을 각 코드 값을 부여한 겁니다. 그죠? 각 코드 값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런 문자나 숫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가? 여기 선생님 예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여기는 보니까 영어 글자하고 블랭크, 공백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 글자와 공백으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한글입니다. 그죠? 한글하고 공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글하고 공백으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죠? 010-6202-9961. 자, 여기는 숫자하고 여기 다시라는 특수문자, 숫자와 대시라는 것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2라는 숫자가 아니라 3이라는 이렇게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김이라는 거, 또는 A라는 거, 또는 선생님 이름인 김갑수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그죠? 문자열. 자, 이런 예제들. 자, 그러면은 실제 문자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Welcome to Korea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장하는 방법에서 UTF-8 방법이 있고 또는 ASCII 코드 방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메모리에 ASCII 코드 방법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본 겁니다. 그죠? 실제 저장될 때는 이게 W, 그죠? 이 W는 실제 W는 57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W는 57, E는 65, 그죠? L은 6C, 그죠? C는 63, 그죠? O는 6F.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법하고 이야기했으니까 16진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M 하면은 6D, 그죠? E 하면은 65, 블랭크는 20, 그죠? T 74, O 하면 6F, 그죠? 블랭크 하면은 20, K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웰컴 투 코리아 이런 방법들이 실제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웰컴 투 코리아가 이런 식으로 UTF-8로 이렇게 인코딩 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그죠? 김갑수,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한번 손던해 봤습니다. 그죠? 자, 이게 UTF-8로 만약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메모리 안에 김갑수라고 하면은, 자, 우리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UTF-8로 인코딩을 해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방법입니다. K 하면은 4B, 그죠? 대문자 4B, 그죠? K, I 하면 69, 그죠? M 하면은 6D, 블랭크 하면 20, 갑 하면은 이제
UTF-8 같으면은 8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갑 하면은 3개의 바이트로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EAB091 이런 식으로 수 하면은 EC8698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의 문자열에 대한 의미 이제 자, 파이썬 언어에서는 문자열 문자 한 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문자 한 개 이상을 문자열로 가리키고 C 언어에서는 문자 한 개 한 개를 캐릭터 타입이 있는데 파이썬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자열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 만들기를 실제 파이썬 언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자열을 만드는가를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크게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4가지 방법. 큰 따옴표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는 거, 또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쓰는 거,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를 써도 된다. 자, 파이썬 언어의 특징은 큰 따옴표를 쓰거나 작은 따옴표를 쓰거나 문자열에 해당되는 그 범위를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또는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 이렇게 큰 따옴표 3개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 줄을 표현할 때는 사실은 한 줄이 아니라 문자열 여러 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선생님이 이게 작은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쓰는 거다. 3개를 쓴다. 이렇게 여러 줄을 한 개의 문자열로 간주할 때는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를 가지고 가로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면은 갑수스 이 안에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를 이용하는 방법. 백슬래시는 여러분들이 키보드 상에 있는 원자 있죠. 그죠? 키보드에 있는 이거 원자 표시 있잖아요. 그죠? 이 키가 백슬래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자.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를 써도 되는 거.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이런 걸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백슬래시가 백슬래시 n 하면은 문자열 안에 새로운 줄을 바꿀 때 백슬래시 탭 하면은 문자 사이에 한 탭 간격을 줄 때 슬래시 하면 백슬래시를 그대로 쓸 때 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캐리지 리턴하고 폼피드라는 거는 이거는 옛날 타자기 개념의 왕 겁니다. 그죠? 캐리지 리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줄 바꾸는 거. 폼피드는 그 다음 줄 제일 앞으로 가는 거. 이게 폼피드입니다. 그죠? 폼피드라는 거는 옛날 타자기가 키보드가 가만히 있고 종이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한 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폼피드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백스페이스, 널스페이스 뭐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열의 의미하고 문자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꼭 알아주세요. 자, 실제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수 블랭크 킴을 저장해가지고 각 네임 1을 출력해보고 네임 0도 출력해보고 네임 3도 출력해보고 네임 2부터 네 번째 문자까지 네임 2 이상까지 네임 7번째 문자까지를 한번 출력해보면은 해당되는 글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글자가 나오고 이거를 텍스트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입력을 해가지고 텍스트 1을 출력하면은 텍스트 1은 뭡니까? 한입니다. 그죠? 여기 한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텍스트 0은 대가 출력되고 텍스트 3은 국이 출력이 되고 2부터 4는 뭡니까? 여기에 민국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2 이상은 어떻게 출력이 됩니까? 민국은 2 이상은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7까지 대한민국은 민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또 웰컴 투 코리아 텍스트를 웰컴 투 서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텍스트를 한번 쭉 출력을 해보세요. 자, 지금 간단히 강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자, 파일로부터 문자열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꼭 알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파일에서 리드라는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파일로부터 이 사이즈만큼 여기에 리드 해서 요 사이즈 이렇게 블랭크를 했으면 옵션입니다. 그죠? 사이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사이즈를 안 쓸 경우에는 현재 이 파일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모든 글자를 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오픈해서 steve.txt 여기 아래 encoding utf8 하면은 이 steve.txt 파일은 인코딩 되어 있다라는 건데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노트패드에서 메모장에서 UTF-8로 인코딩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유니코드로, 그냥 안시 코드로 인코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안시 코드로 인코딩 되어 있으면은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텍스트 파일에 안시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 F1에 우리 read라는 이 함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rea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텍스트에 다 들어가는데, 내가 steve.txt라는 이 파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steve.txt 파일이 있으면은 rea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텍스트, 이 문자열 변수에 모든 텍스트를 다 잡아 넣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문자열에 모두 다 잡아 넣겠다라는 의미고, 만약 read에다가 여기 10 하면은 10개의 문자만 갖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10개의 문자만 갖고 온다. read 안에 값이 있냐 없냐 요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read 안에 값이 있냐 없냐. 자, 여러분들 꼭 알아줘야 될 겁니다. 그죠? 요거 read라는 함수, 파일을 오픈했다라는 거. 항상 파일을 오픈하면은 내가 steve.txt 파일, 지금 steve.txt 파일은 뭡니까? steve.txt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그죠?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하고 내가 짠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파일 스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연결하는 게 이제 오픈하면은 요 파일하고 내가 짜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파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채널 이름이 F1으로 이렇게 내가 정의했습니다. 그죠? 물론 채널 이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KSKIM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죠? 각 파일마다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채널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요 파일 이름은 이 안에서는 내 프로그램에서 모르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이 채널 이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read라는 함수를 쓸 때 파일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다 읽는다라는 겁니다. read라는 거를 쓸 때.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한번 영문 파일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 한글 파일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 UTF-8로 인코딩되어 있는 파일에서 뭐 문자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뭐 이런 거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영문 파일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갖고 온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텍스트 파일을 한번 저장해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저장해놓은 파일이 steve.txt 파일입니다. 그죠? steve.txt 파일이다라는 거. 자, steve.tx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자세히 보면 여기 안시 써놨습니다. 그죠? 안시 써놨으면은, 이거는 유니코드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죠? UTF-8로 하면은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픈합니다. steve.txt의 이 R, 이거는 이제 안시니까 UTF-8로 인코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10개를 리드했습니다. 여기 10개를 리드하고 그거를 텍스트 1을 출력을 해봤다고 10개가 하면
I 블랭크 A M 블랭크 H O N O R까지 요까지가 10개입니다. 그죠? 예, 하나. 여기까지만 블랭크도 포함해가지고 오, 너, 그지? 오, 너, 드가 아니라 요까지 10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프린트에 텍스트를 출력하면 I 블랭크 A M 블랭크 O 너 요 10개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R까지. 그죠? R까지. 자, 그 다음 읽을 때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10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읽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읽을 때는 10개를 읽었으니까 E부터 읽는다. E부터 읽어가지고 텍스트에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게 E부터 여기에 글자가 없으니까 100개 있으면 100개의 글자를 읽는데 글자가 없으니까 무한정 끝까지 다 읽겠죠. 그죠? E부터 글자를 다 읽은 겁니다. 그죠? E부터 다 읽은 거를 텍스트 1에 저장했습니다. 그죠? 자, 텍스트 1에 저장했는데 텍스트 1을 출력을 해보니까 이 파일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스퀴즈드 된 텍스트, 압축된 텍스트로 여기 딱 뿌려줍니다. 이 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파이썬이 스퀴즈드 된 텍스트만 이렇게 딱 출력을 해놔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 텍스트 1에, 자, 이게 텍스트 1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텍스트 1의 제로 번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읽었다는 걸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럼 제로 번지가 E가 되는 겁니다. 그죠? E가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1에 10번부터, 저기 0부터, 여기에 0, 1, 2, 3, 4, 5, 6, 7, 8, 9, 10, 이 I입니다. 그죠? I부터 20까지입니다. 그죠? 20까지니까, I가 10입니다. 그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인 이 전까지 5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죠? 5까지. 자, 그 다음 텍스트 중에 뭐 230번째 있는 텍스트를 한번 출력해 본다든지, 이 텍스트 1의 length, len,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자열이 얼마인가? 11,827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이제 length가 출력되고, 자, 여기서는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죠? 끝까지 다 읽었는데 또 읽으라 하니까 못 읽습니다. 그죠? 끝까지 다 읽으라 하는데 읽으니까 못 읽습니다. 그죠? C 언어에서는 또 특정 부위를 찾아가는 뭐 리와인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조금 미흡한 겁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도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은 C 언어와 같은 모든 기능들이 제공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걸 처음부터 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파일을 닫고 새로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파일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텍스트 파일에 제가 만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불법의 평등은 없다, 뭐 내일은 내일에 뭐 태양이 뜰 것이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라는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는 이런 스티브 1점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저장하게 할 때도 UTF-8이 아니라 ANSI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ANSI로 저장되어 있는데, ANSI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인데, 미국 글자는 ASCII 코드로 저장하고, 한글은 유니코드로 저장된다. 한글은 유니코드 2바이트로 저장되고, 미국은 영어는 ASCII 1바이트로 저장된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다들 뭡니까?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죠? 저장하는 용량을 줄이기 위한 거다. 자, 이거의 경우에 한글 파일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갖고 올 때 그러면 스티브 1점 텍스트, 그죠? 스티브 1점 텍스트를 이렇게 리드를 한 겁니다. 그죠? 스티브 1점 텍스트를 이렇게 스티브 1점 텍스트를 리드하기 위해서 인코딩 되어 있으면 인코딩에 UTF-8만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또 10개를 읽고 10개를 출력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읽었습니다, 그죠? 이때 읽을 때는 국부터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국부터 읽어가지고 출력을 쭉 해봤습니다, 그죠? 랭스까지 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다.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돼가지고 UTF-8로 여기 인코딩 되어 있으면은 메모장에서 반드시 여기 있는 여기에 UTF-8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UTF-8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읽는 방법이 이 파일 이름을 만약 steve1 underbar UTF로 텍스트로 내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파일을 오픈할 때 파일 이름을 쓰고 이를 리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인코딩 UTF-8 이리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요 인코딩을 안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글자들이 읽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읽어가지고 한번 프로그래밍을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한글 파일하고 영어 파일하고 한글 파일인데 UTF-8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파일에서 문자열을 가져오는 방법. 우리 이제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은 리드. 지난번에 리드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자열을 갖고 오니까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리드 라인이라는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리드 라인. 리드 라인, 리드 라인. 리드가 있고, 이제 리드 라인 있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죠? 라인별로 읽어드려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일에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라인별로 읽어들어올 때 리드 라인을 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 리드 라인 하면은, 자, 리드 라인 하면 10개 하면 10개의 문자. 그 라인에, 10개, 한 라인에 처음부터 10개의 문자열만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10줄을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10개의 줄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줄을 읽을 때 10개의 문자까지만 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steve1.txt 파일을 파일 스트림으로 읽어드릴 때 이게 readline이라는 요는 함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readline이라는 함수를 내가 만약 요는 문제를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숫자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한다. 그 결과를 출력해보자. 어떤 숫자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하는 것.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숫자 각각에 대해서 2를 더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한다. 그 input.txt 파일은 어떤 숫자가 쭉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nput.txt 파일에는 11, 12, 13, 14, 15 이런 숫자가 쭉 있는 요는 input.txt 파일이고 결과는 data.txt 파일 안에 결과는 11은 11 곱하기 2를 곱하면 20입니다. 그죠? 그게 더하기 1을 하면 23입니다. 그죠? 21하고 23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12하고 24가 출력되고 13하고 28, 27이 출력되고 현재 앞에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더하기 1을 한 그 결과가 출력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죠? 숫자를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EX 더하기 1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내가 숫자 데이터를 한 라인을 읽어드리라. 리드 라인입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문자를 읽어드리면 이제 약간 좀 헷갈리겠습니다. 그죠? 문자열을 읽으면은 그 문자열에 이제 리턴 키를 치면은 블랭크를 리턴이 만나면 문자가 되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요거 라인을 이렇게 읽어드려 와가지고 현재 읽어드린 건 텍스트입니다. 그죠? 텍스트를 숫자를 정수를 막 바꾸는 거. int 하면은 읽어드리는 int 해가지고 a 하면은 a가 읽어드리는 게 만약 7이라는 문자라고 하면은 int를 하면은 7이라는 숫자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더하기 1을 해서 y에 저장한다라는 의미. y를 이렇게 write 한다.
y를 라이트 한다. 사실 라이트 할 때는 여기 y 하면 숫자는 라이트 못 합니다. 문자열을 라이트 합니다. 그죠? 이 y 값을 문자열로 바꾸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str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input.txt 파일을 리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하기 위해서 이 data.txt 파일을 라이트 하기 위해서 output 언더바 파일, 이제 파일 스트림을 아까는 F1, F2 했는데 여기는 input 언더바 파일, output 언더바 파일 이렇게 파일 스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for i in range 10 하면은 i가 10번, 이거는 요 반복, 10번 반복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10번 반복하겠다. 자, 10번 반복할 때 첫 번째 문자열을 하나를 읽어라. input 언더바 파일에 리드 라인을 했습니다. 그죠? 리드 라인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자열을 읽게 되겠습니다. 그죠? 리드 라인 하면은 요 문자열 한 라인을 읽는 겁니다. 그죠? 한 라인을 읽는 겁니다. 그죠? 11을 읽은 겁니다. 그죠? 자, 11을 읽어가지고 어디에? X에 저장됩니다. 그죠? 메모리 X에 11을 읽어가지고 여기에 사실 X에는 11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X에는 11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11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죠? 문자가 저장되어 있고 이 문자를 정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자가 정수 11이 되고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죠?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하면은 23입니다. 그죠? 자, 23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여기에 Y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Y에 2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23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요 23은 숫자입니다. 요거는 문자열입니다. 그죠? 이 문자는 실제 아스키 코드, 이 숫자는 비트맵을 보면은 이진수로 수가 저장이 되는데 이 11은 숫자 1, 즉 31, 32 코드값, 그죠? 31, 32로 실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Y를 이제 라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라이트를 스트링으로 바꾼다라는 거. 스트링, 문자열을 21을 문자열로 바꾸는 거. 이 str이라는 겁니다. 그죠? 문자열 21을 바꾸고 나서 뉴 라인입니다. 그죠? 다음 줄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다가 23이 출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23이 출력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글자 읽어라. 자, 두 번째 거를 읽으면은 이 파일에 12가 읽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거를 읽으면 12를 읽어가지고 똑같이 12를, 문자열 12를 정수로 바꾸고 23을 곱한 거를 문자열로 스트링을 바꿔가지고 12인 25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계속 10번 반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죠? 10번 반복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하는 결과가, 자, 이거를 우리가 리드 라인을 여기에다가 아웃풋을 할 때, 아까는 아웃풋 언더바 파일 라이트 할 때 %d 슬래시에 우리가 여기 y 값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x 값도 출력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앞에 있는 x 값도 출력하는 거겠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한 이 프로그램은 요 프로그램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 텍스트 파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앞에 값은 없고 23, 25, 27, 29, 31 이것만 되는데 앞에 11 x값하고 y값, x값하고 y값, x값하고 y값, x값하고 y값, x값하고 y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여기 문자열을 라이트는 이렇게 문자열입니다. 그죠? 문자열에 %d 하면은 첫 번째 요 놈이 x값입니다. 그죠? x값. 자, 이 x는 왜 int라고 붙이냐면은 뭡니까?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int를 붙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y는 그냥 문자입니다. 그죠? 문자 d입니다. 그죠? 숫자입니다. 그죠? 숫자 d입니다. 그죠? 그래서 11, 23이 여기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12, 25가 출력이 되고 요거를 10번 반복해서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을 때 read line 2 2를 했습니다. 자, 2를 한 거는 앞에 글자가 11, 12, 13, 14 있으니까 두 개의 글자만 읽자라는 겁니다. 두 개의 글자만 읽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read line 2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그 다음 파일을 자, 선생님이 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멈추고 나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멈추고 나서 실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갖고 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몇 개의 라인을 알아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죠? 모든 라인에 대해서 문자를 모든 라인별로 다 갖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모든 라인별로 갖고 올 때 for text in input 파일 하면은 라인 단위로 이 텍스트에 저장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은 텍스트 1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라인은 텍스트 2가 되고 세 번째 라인은 텍스트 3가 되고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인덱스가 붙여져 있겠습니다. 그죠? 모든 라인별로 자, 그래서 여기에 스트림 방법을 여기 F1을 썼고 이 스트림 안에다가 for x in F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즉 파일에 있는 한 라인씩 모든 문자 단위로 다룰 때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문자 단위로 이 for text in for하고 in입니다. 그죠? 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아까 앞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한 것을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 할 때 여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10개였는데 10개가 아니라 모든 숫자가 있으면 그 라인별로 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너무 쉽죠? 자, 이게 할 때 for 똑같이 있을 때 for x in이라는 거 for x in 뭡니까? in 파일 쓰면 됩니다. 그죠? 요 파일 포인트 쓰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라인별로 모든 거를 한꺼번에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멈추고 나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문자열을 한번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죠? 이 텍스트 0,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으면 라인 단위로 이렇게 다 읽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읽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텍스트 1은 첫 번째 라인이 되고 텍스트 0는 첫 번째 라인, 텍스트 1은 두 번째 라인, 텍스트 2는 세 번째 라인.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은 텍스트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0, 텍스트 1은 두 번째 라인, 텍스트 2는 세 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내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한번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문자열 연산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자열 연산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산, 숫자는 연산을 하면은 사칙 연산과 관계 연산과 산술 연산을 했는데 문자열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산을 해서 문자열의 어떤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문자열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문자열 변수에 문자열 값들을 넣을 때 자, 이 변수가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변수에 갖고 있는 값들이 문자열이고 변수가 갖고 있는 값들이 문자열이고 변수가 갖고 있는 값들이 문자열이고 변수가 갖고 있는 값들이 문자열입니다.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들이 문자열입니다. 여기에 각 변수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변수의 연산을 가만히 보니까
문자열 변수에 변수 더하기 변수,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 4, 4 곱하기 뭐 요는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은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숫자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값을 지정해주는 이 이꼴 사인이어가지고 지정 연산자가 가능하고, 두 번째 산술 연산자에서는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산술 연산에서는 빼기하고 나누기하고 모듈라 연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문자열 변수에 있어서는, 즉 변수의 값이 문자열을 갖는 데 있어서는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 곱하기에는 변수 더하기 변수는 되는데 변수 곱하기 변수는 안 되고, 변수에다가 어떤 숫자만 곱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곱하기 연산이 비록 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좀 반쪽짜리 연산 뭐 그렇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논리 연산자 and or not이 다 가능합니다. 문자열에는 and or not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 관계 연산자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같지 않다, 이런 거 관계 연산자가 다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문자열의 연산자 중에 덧셈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자열끼리 서로 연결하는 역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이렇게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제로 name1이라는 이 변수가 값수 블랭크 킴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갖고 name2가 한글로 김갑수를 갖습니다. 그죠? 그럼 name3는 name1 더하기 name2, 즉 이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거, 서로 연결하는 거, 값수 킴, 김갑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name3를 출력을 하면은 값수 킴, 김갑수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예제를 name1 더하기 name2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name1 더하기 name2, 그럼 여기 name1에는 값수 킴이 되고 또 더하기 name2는 김갑수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name1 더하기 아예 문자열 자체를 이렇게 직접 더하기를 수행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프로그램 해볼 경우에는 name1은 김갑수, name2는 김갑수, 값수 킴, name2는 김갑수, name1 더하기 2, 이제 name3를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name1 더하기 name2는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name1 더하기 서울교육대학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바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바로 지금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자, 파이썬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알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 자, 문자열을 서로 곱하기를 하는데 문자열 곱하기 숫자 곱하기 문자열. 문자열 곱하기 문자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문자열을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곱하기를 하면은 문자열 곱하기 문자열은 안 되고, 문자열 곱하기 숫자 되고, 숫자 곱하기 문자열은 된다라는 겁니다. 즉 name1이 값수 킴, name2가 김갑수, name3에는 name1 곱하기 3 하면은 name1이 3번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즉 name1을 3번 연결한다. 즉 name1이 값수 킴이 한 번, 두 번, 3번이 나오고, name2가 5번 나온다. 즉 김갑수가 5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여기 name3를 출력을 하면은 이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name1 곱하기 3, 또 name2 곱하기 5 이렇게도 출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실제 한번 프로그래밍 코드를 한번 해본 결과 여기에 name3는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name3를 3번 출력을 하는데 name3는 name1이 3번 있습니다. 그죠? 값수 킴이 3번 있습니다. 그죠? 값수 킴이 한 번, 두 번, 3번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name2 김갑수가 5번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있습니다. 그죠? 요 자체가 몇 번 있습니까? 요 자체를 세 번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세 번 하면 요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name1 곱하기 3, name2 곱하기 5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죠? 이게 name1에 곱하기 3을 하고 서울교육대학교를 곱하기 5를 출력해 본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 자, 문자열에는 산술 연산자 중에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된다라는 거. 곱하기도 횟수를 나타내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셈의 곱셈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논리 연산자. 우리 and.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 연산자. 문자열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참 거짓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문자열에 있어서 참이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문자열에 있어서 참이란 뭔가. 어떤 문자열의 값이 있으면 참이다라고 합니다. 문자열의 값이 없으면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자열 값이 있으면 참이다. 값이 없으면 거짓이다. 자, 그러면은 문자열 1 and 문자열 2, 문자열 2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2라고 했으면은 and니까 and 하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겁니다. 그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자, 그럼 이게 문자열 1은 값수 킴에 문자열이 있으니까 문자열 1은 참입니다. 그죠? name2는 name1은 참이고 name2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블랭크도 아니고 블랭크도 블랭크 문자열입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name1 and name2 하면은 and 하면은 이것도 참이고 여기 참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여기도 문자열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문자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name2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name1은 문자열이 있으니까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니까 and 하면은 거짓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거짓이 출력이 되는 것들이 이 파이썬이 아직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C 언어처럼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거짓이면은 뭐 false가 출력이 된다든지 0이 출력되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0이 출력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false가 출력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 언어가 아직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논리 연산자 and 하면 여기 값수 킴이 있고 name1에는 값수 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name2라는 1이 있습니다. 그죠? name3는 블랭크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name3에는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즉 스페이스바를 쳤다라는 겁니다. name4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프린터 해가지고 name1 and name2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name1 and name2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name1은 여기에 문자열이 있으니까 참이고 name2도 문자열이 있으니까 참입니다. 그죠? 참이면은 true가 나왔으면 좋을 건데 출력을 해보니까 이 파이썬 언어가 1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name1하고 name3 name1하고 name3를 해보니까 name1하고 name3를 해보니까 여기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참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죠? 요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name1 and name2 name1하고 name2가 둘 다 name1도 문자열이 있고 name2도 문자열이 있으니까 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교육대학교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자, name1하고 name3를 봅시다. name1에도 문자가 있습니다. 그죠? 참입니다. 그죠? name3도 블랭크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입니다. 그죠? 참이기 때문에 서울교육대학교가 여기도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name1하고 name4를 봅시다. name1은 문자열이 있습니다. name4는 여기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name4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어가지고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else를 수행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 영재교육원이 수행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논리적 연산 and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오화. 자, 오화 하면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라는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 즉 문자열이 둘 중에 한 개가 있기만 하면 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and는 문자열이 양쪽 다 있었어야 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 1하고 문자열 2 중에 한 개가 참이면 참을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name1은 여기에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name2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그놈이 거짓이니까, 오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저 문자열이 name1이 있으니까 참, name2는 거짓.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참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한번 또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name1은 캡스킨 문자열이 있고 name2도 있고 name3는 블랭크가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name1, 2, 3라는 이 변수에는 문자열이 있고 name4하고 name5에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name4하고 name5는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프린터를 한번 해보니까 이 파이썬이 하여튼 C 언어보다도 덜 정교한 이유들이 이 name1이 그냥 여기 출력을 해봅니다. 그죠? 캡스킴이 여기 출력해봅니다. 여기도 name1이 캡스킴이 출력하고 name1이 캡스킴이 출력하고 뭐 오와 그런 거 체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프린터 이놈을 출력해라 해서 출력만 했습니다. 그죠? 오하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그 문자열 자체를 출력해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출력해라라는 뜻. 자, 그러면 name1은 이 name1하고 name2가 둘 다 참이니까 서울교육대학교가 여기서는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name1하고 name3 둘 다 참입니다. 그죠? name3도 문자열이 있고 여기도 문자열이 있으니까 참이니까 또 서울교육대학교가 출력되고 name1 또는 name4 자, name4는 문자열이 없으니까 거짓입니다. 그죠? name1은 문자열이 있으니까 뭡니까?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서울교육대학교가 출력이 되고 name5하고 name4는 둘 다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재교육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거짓. 자, 문자열이 있나 없나? 자, 프린트 하면은 그냥 문자열 자체를 출력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논리 연산자 and와 not입니다. 그죠? not은 문자열이 있으면은 참, 있으면은 거짓이면은 참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 캡스킴을 했습니다. 그죠? name1은 문자열이 있고 name2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name1은 문자열이 있는 것을 거짓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거짓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false가 출력이 되고 name2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 게 아닌 거니까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똑같은 걸 한번 해봅시다. name1 여기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 것을 not 시키니까 이렇게 거짓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name3도 여기에 블랭크지만은 블랭크도 문자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alse가 출력이 되고 name4는 여기에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 것을 거짓하니까 true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논리 연산자 OI에 대해서 여기 if문을 넣으면 name1은 문자열이 있는데 OI니까 뭐가 됩니까? not이니까 이거 영재교육원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name3도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죠? 문자열이 있는 것에 거짓이니까 영재교육원이 출력되고 name4는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 것이 아니니까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문자열의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관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관계 연산자 중에 관계 연산자 중에 요 연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문자열 1하고 문자열 2가 문자열 1하고 관계 연산자는 항상 참 또는 거짓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문자열에는 알파벳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 문자열 1이 ABC고 2가 ABT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알파벳 순서가 ABC가 ABD보다 우리가 사전을 찾는다고 하면은 ABC가 ABD보다 앞에 옵니다. 그죠? 저 가나다라 순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게 작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코드를 배울 때, 유니코드를 배울 때 ABCD 또는 ASCII 코드나 유니코드를 배울 때 우리 가가 코드 값이 가장 작은 값이었습니다. 그죠? 대문자 A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65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A는 65, B는 66입니다. 그죠? 그럼 A는 B보다 적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ASCII 코드 값 또는 유니코드 값이 적은가 큰가 이거를 가지고 문자열을 비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하겠죠? ASCII 코드나 유니코드 값을 가지고 크다 작다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문자열 비교에 있어서는 ASCII 코드 값 또는 유니코드 값을 가지고 비교한다. 자, 만약 여기 K하고 첫 번째 글자가 만약 S하고 비교해 보면은 K가 S보다 유니코드 값 또는 ASCII 코드 값 앞에 있습니다. 그죠? K가 S보다 ASCII 코드 값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값수 킴이 서울보다도 작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네임 1이 네임 2보다 작다라는 게 여기 뭡니까? 그러면 참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작다라는 거. 여기 작거나 같다 이것도 참이 출력됩니다. 그죠? 요 크다라는 거는 거짓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요것도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거짓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프로그래밍 코딩 한 것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에 실제 영어 숫자, 영어로 된 거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영어와 한글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값수 킴이 서울보다 K가 S보다 ASCII 코드 값이 더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임 1이 네임 2보다 크냐라고 하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죠? 크거나 같다도 거짓이 되고 작은 거는 참입니다. 그죠? ASCII 코드 값이 작잖아. 그죠? 작거나 같다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네임 3하고 네임 4는 네임 3하고 네임 4는 유니코드 값입니다. 그죠? 여기가 가나다라 순으로 앞부터 매기는 겁니다. 그죠? 김이 서부도 앞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임 3는 네임 4보다 네임 3는 네임 4보다 크다라는 게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짓이 되고 크거나 같다라는 거 틀립니다. 그죠? 거짓이 되고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그죠? 참이 되고 참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글이 섞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영어가 무조건 작습니다. 그죠? 가나다라 순으로 하면은 영어가 먼저 무조건 작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하고 2를 비교하면은 3은 한글입니다. 그죠? 2는 영어입니다. 그죠? 한글이 무조건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임 3가 네임 2보다 크니까 true가 되고, 네임 3가 네임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rue가 되고, false가 되고, fals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열 연산을 한번 다 수행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 주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문자열 연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결과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걸 올리는 겁니다. 즉 어떤 텍스트 파일에 A는 B로 바꾸고 B는 C로 바꾸고 C는 D를 바꾸고 D는 E를 바꾸고 ASCII 코드 값 한 개만 더 더하기를 수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나서 Z는 Z 값은 A를 바꿔라. Z는 A로 바꿔라. Z는 A로 바꿔라. 자, 이런 인풋 파일 안에 만약 ks킴이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input.txt 파일이 이거를 output.txt 파일로 바꿀 때는 이 뭡니까? i가 뭡니까? input.txt 파일을 output.txt 파일로 한번 바꿔봐라는 겁니다. 그죠? ks킴이 input.txt 파일에는 ks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i하고 여기에 그럼 output 파일이 i가 뭐가 됩니까? k가 뭐가 됩니까? k가 k에다가 알파벳 그 다음 오는 거 l이 되는 거예요. 그죠? s는 뭡니까? t가 되는 거고 또 k는 l이 되는 거고 i는 j가 되는 거고 m은 n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개 글자를 쓱 밀리 가지고 저장하는 거 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쓴 연설문이 있으면은 연설문 글자를
아스키 코드 값, 즉 A는 B로 바꾸고 B는 C를 바꾸고 뭐 C는 D를 바꾸고 마지막에 Z는 A로 바꾸는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 과제는 그 문자열 어떤 파일의 문자열을 통째로 읽어와 가지고 그 문자열에 아스키나 유니코드 값을 한 개씩만 증가시키는 거. Z는 자, 여기에서 영어만 해보는 겁니다. 영어만. 한글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